에너지 빈곤층이란 말이 있습니다. 전기료가 무서워서 이렇게 푹푹 찌는 무더위에도 선풍기조차 제대로 틀 수 없는 어려운 서민들인데요. 이들의 힘든 하루 이학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영등포의 한 쪽방촌. 오후 3시 무렵 56살 이향순 씨의 집은 34도를 가리킵니다. 바깥 기온보다 5도나 높습니다. 한 43도서부터 45, 6도까지 올라가요. 사우나는 차라리 시원하긴 하지. 죽어요, 반쯤. 그러나 웬만해선 선풍기를 틀지 않습니다. 생계비 38만 원 중 집세를 뺀 13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하는 이 씨로서는 전기료가 무섭기 때문입니다. 더운 방에서 지내다 보니 지병인 천식은 좀채로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한 30도 미만인 데서 생활을 좀 하라고 그러는데 그럴 여지가 없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 70살 남모 할아버지 역시 선풍기를 틀지 않고 삽니다. 몇 달째 전기요금을 연체한 남 할아버지 집에는 하루에 전기가 5.3kW만 공급됩니다. 소형 냉장고 1대, TV 1대, 전등 2개만 켤 수 있는 전력입니다. 에너지 빈곤층의 여름철 선풍기 사용량은 하루 평균 3.7시간, 일반 가구 평균치인 6.9시간의 절반 수준입니다. 폭염에 노출됐을 경우 에너지 빈곤층의 사망률은 일반인의 6배에 이릅니다. 기존에 있는 심혈관 질환이 악화되는 조건들이 있고요. 또 극단적인 조건에 노출되면서 새로운 질병이 야기되는. 해마다 폭염 속에서 건강을 해쳐가며 근근히 살아가는 에너지 빈곤층은 전국적으로 120만 가구가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사정이 이런데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제도와 배려는 너무 빈약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에너지 복지 정책을 펴고 있는지, 당장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송량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낡은 2층 집에서 단열재 설치 공사가 한창입니다. 외벽에 틈새만 막아도 냉난방비를 30% 정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호 하나만 교체해드리더라도 에너지 구입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는데 많은 분들한테 아직까지 도움을 못 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문제 해결에 나서기도 합니다. 경북 의성에 있는 이 태양광 발전소는 시민들과 서울 송파구가 함께 출자해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생산된 전기를 팔아서 남긴 수익금은 지난해 송파구의 에너지 빈곤층 120가구에 40만 원씩 보조금으로 돌아갔습니다. 2호, 3호 지속적으로 발전소를 짓게 되고 에너지 빈곤층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그런 사회운동으로. 대부분의 구미 국가들은 소득 가운데 10% 이상을 에너지 비용으로 쓰는 가구를 에너지 빈곤층으로 규정하고 에너지 복지 정책을 집중적으로 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에너지 빈곤층을 위해 한 해에만 50억 달러, 우리 돈 6조 원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온도 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들, 이것들에 대한 사회적 비용, 국가의 비용들이 증가한다는 거죠. 대개 혼자 사는 노인이나 장애인, 어린이들로 구성되어 있는 에너지 빈곤층. 이들도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을 보장하는 법제도 정비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송량환입니다. 미국이 금융거래 제재 대상으로 꼽은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 지점에 대해 우리 금융당국이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한시적으로 영업 정지 조치를 내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성주 기자입니다. 정부 소식통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부터 이뤄진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 지점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사전 허가를 얻지 않고 외환을 거래한 사례를 포착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환거래법은 핵이나 대량 살상 무기 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과 거래할 때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근거로 멜라트은행에 대해 외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조치를 한시적으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대 2개월 정도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단이지만 외환 영업을 정지하면 국내 금융기관은 물론 멜라트은행의 다른 나라와의 외환 거래도 모두 중단되는 등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멜라트은행 서울 지점은 이란이 아시아에 두고 있는 거의 유일한 금융기관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이란 제재 시행 세칙에서
문제가 되는 거래의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우리 금융기관이나 수출기업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확인하고 또 이제 어떤 게 적용되는 지금 법률 혜택이나 검토하고 있는가 봅니다. 최근 한 대형은행이 국내 유명 법률회사에 대책 마련을 의뢰하는 등 대형 법률회사마다 자문을 받으려는 금융계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MBC 뉴스 이성주입니다. 검사 접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스폰서 검사 특검팀이 성접대를 받은 검사가 또 있다는 진술을 추가로 확보하고 해당 검사들을 곧 소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전준홍 기자입니다. 특검이 검사 접대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건설업자 정모 씨로부터 또 한 명의 현직 검사를 성접대했다는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이 검사가 부산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성접대를 했다고 특검에서 진술했습니다. 지난해 사건인 만큼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정 씨는 이 검사를 회식 자리에서 만난 뒤 개인적으로 두어 차례 만나며 성접대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검은 이들이 함께 갔던 술집 주인과 정 씨를 대질 조사했고 진술이 믿을만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검사는 정 사장의 접대 리스트에 있었고 진상규명위의 징계자 명단에도 올라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진상규명위원회는 이 검사가 술 접대만 받았고 성접대는 받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검은 또 재작년쯤에도 정 씨가 검사 한 명을 성접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건설업자 정 씨의 폭로로 처벌이 가능한 성매매 의혹 검사는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특검은 정 씨의 진술을 토대로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해당 검사들을 소환해 정 씨와 대질 신문을 벌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전준홍입니다. 전기 매트나 선풍기 같은 전기 제품이 너무 낡아서 불이 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마치 식품의 유통기한처럼 가전제품에도 안전사용기간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풍기에서 불이 나 방이 모두 타버렸습니다. 침대 위에 깔아둔 전기 매트에서 시작된 불이 이불과 베개까지 까맣게 태웠습니다. 연기가 하얗게 꽉 차가 있어요. 실제 가정용 전기 매트를 조사해보니 5년 사용했을 때는 10개 중 1개에서 누전 가능성이 발생했지만 7년이 되자 10개 중 9개로 늘었습니다.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할 경우에 불날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탁기와 냉장고, 전기 매트 등 7개 제품에 권장 안전 사용 기간 표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불안해요. 왜냐하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접었다가 폈다가 하다 보면 그 부분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와 제조사 모두, 특히 대기업 제조사는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분쟁과 이미지 훼손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사고 책임을 면하려고 안전 기간을 짧게 정하는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안전 사용 기간이 5년이니까 그 이후는 우린 책임 없다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 대상 제품을 확대하고 안전 사용 기간이 지난 제품은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를 기업이 무상으로 점검해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희용입니다. 최근 좌초 위기에 놓인 용산 개발 사업의 대주주 코레일이 내일 최종 입장을 밝힙니다. 그동안 사업비 마련 방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해온 코레일과 삼성물산이 결국 갈라서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문기 기자입니다. 코레일이 삼성물산과 결별 수순 밟기에 들어갔습니다. 코레일 측이 검토 중인 첫 번째 방안은 용산개발 주체인 드림허브의 이사 중 삼성 측 인사들을 교체해 삼성물산의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입니다. 지분 6.4%에 불과한 삼성물산이 10명의 이사 중 3명의 이사를 보유한 데다 용산개발 주식회사 사장도 삼성 출신이어서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방안은 삼성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원점에서 새로운 사업자를 찾는 것입니다. 이 경우 문제는 기존 투자자들이 출자한 자본금 1조 원을 대부분 날리게 되고 또 삼성물산 대신 개발 사업을 담당할 건설사를 찾을 수 있는가입니다. 건설업계는 건설 투자자의 지급 보증액을 절반으로 깎아준 최근의 중재안이라면 구미가 당긴다는 반응입니다. 중재안에 나온 것처럼 조건이 변경된 경우라면 다른 건설업체에서도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성이 응답할 시한은 모레까지. 극적인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코레일과의 결별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문기입니다. 당뇨병 있는 분들은 평소에 혈당이 높아지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혈당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저혈당도 신경 써야겠습니다. 당뇨병 환자 절반이 저혈당 증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신재원 의학전문기자입니다. 몇 달 전 당뇨병 진단을 받은 이 60대 남성은 평소 운동을 할 때 식은땀이 나고 어지러운 저혈당 증상을 자주 느꼈습니다. 찬바람에 부는데도 땀이 그냥 저절로 나요. 그리고 도저히 걸음을 못 걸어요. 한 10m만 가면 나무를 잡고 있어야 돼요. 저혈당은 혈당 수치가 60mg/dL 이하로 내려가는 것으로 당뇨병의 가장 흔한 합병증입니다. 당뇨 환자의 45%가 6개월 이내에 식은땀이나 공복감 같은 가벼운 저혈당 증상을 경험했고 14%는 실신이나 경련과 같은 심각한 저혈당 증상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당뇨병 환자 10명 중 7명인 74%가 저혈당이 뭔지 잘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반복해서 심한 저혈당이 있는 경우, 특히 노인 환자에서는 치매 위험이 있고요. 또 최근에 밝혀진 것으로서는 심장 기능이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당뇨 환자가 식사를 거르고 운동을 하면 저혈당이 잘 생깁니다. 운동을 30분 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실제로 측정해봤습니다. 운동 전에 측정한 혈당 수치는 219mg/dL였지만 운동을 하고 나자 183으로 30mg/dL 이상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운동은 반드시 식후에 하는 것이 저혈당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 저혈당 증상이 생기면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단 음식을 바로 섭취하면 증상을 없애거나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신재원입니다. 서울시는 SH공사가 강서구 마곡동과 가양동 일대 190만 제곱미터 부지에 아파트 11,000여 세대를 짓는 건축 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15년까지 마곡지구에 평균 15층 높이로 일반 분양 아파트 5,677세대와 임대 아파트 5,676세대가 들어서게 됩니다. 지금도 중부 내륙 지방 곳곳에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보시면 대기 불안정에 의해 만들어진 소나기 구름이 경기 북부와 충청 지방에 머물고 있고 특히 청주 일대에는 1시간에 3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이 비구름은 새벽부터 차츰 약해지다가 내일 낮에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40mm가량이고요. 국지성이 강하겠으니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은 열대야와 불볕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지금 남부지방에 내려져 있는 폭염주의보도 내일은 중부 일부 지방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은 광주와 대구 34도, 서울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불쾌지수도 80 안팎까지 치솟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남동쪽에 머물던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부근까지 세력을 크게 확장했습니다. 이 고기압은 덥고 습기가 많아 후텁지근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이 끼는 가운데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32도, 대구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과 독도 지방 대체로 맑겠습니다. 바다에는